이게 기존의 방송국들도 다 유튜브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다 넘어왔죠. 더 짧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숏폼에 우리가 점점 더 길들여지게 되면은 텍스트를 읽는 능력, 길게 보고 지연 만족하는 능력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미디어 사회가 더 부추기고 있으니까 답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요즘에 중독에 빠진 분들의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죠. 네. 중독이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마약 중독이 있고 성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네. 뭐 대표적인 도박 중독 뭐 네, 등등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독에 빠진 이유는 뭐고 이 중독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중독은 일단은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다. 네네, 이게 사람이라면은 우리 뇌에 중독에 관련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우리가 4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까지 진화해 오면서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활동은 쾌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인들이 동굴에만 가만히 있으면 생존 확률이 올라갔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사냥에 성공하면 생존 확률이 올라갔을까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혹은 사냥에 성공하는 순간들에는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느끼죠.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럼 쾌감을 느꼈으니까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또 해요. 그럼 또 하면 생존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파민 시스템이 우리에게 건강한 활동, 생존에 도움되는 활동을 할 때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도록 보상회로가 있어요. 도파민 네. 보상회로라는 게. 근데 문제는 도파민 보상회로가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편법을 통해서도 건드려질 때 작동이 된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편법인 게 술이고요. 예전부터 우리 인류가 이제 발견해온 대표적인 편법. 이거 먹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더라.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도박이고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마약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은 뭐 야동이나 등등 더 추가적인 것들이 중독의 영역에 약간씩 들어오고 있는 거죠. 게임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요. 네. 사실 중독이란 말들도 너무 쉽게 쓰는 건 또 사실이에요. 야, 너 중독 아니야? 라는 말 너무 쉽게 쓰는데 중독이라는 거는 결국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가지 반영을 합니다. 뭐냐면은 대표적인 거 세 개가 내성, 갈망, 금단이에요. 내성이란 거는 옛날에 하던 것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이제 소주 한 잔 마시고 자는 사람이었다. 뭐 TV 보니까 와인 한 잔 건강하다고 하고 이 정도 마시면은 내 심혈관계에도 무리 안 가고 잠 잘 자고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평생 한 잔만 마시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도파민 시스템이 좀 약간은 더 튼튼한 거죠. 근데 나는 한 잔 마시던 게 어느 순간 한 잔으로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병 마시고 있고 두 병 마시고 있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내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음날 나 이제 술 너무 많아졌으니까 안 먹어야지라고 딱 끊어요. 그러면은 잠이 안 오고 쉽게 짜증이 나고 막 기분이 너무 울적해집니다. 네. 그러면 금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 시스템이 중독이 됐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갈망, 머릿속에 계속 그걸 떠올립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학생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구 많이 치면은 칠판이 당구대로 보이고 저도 스타크래프트 한창 할 때는 자면서도 꿈속에서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막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게 이제 갈망이죠. 그런 게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회사를 못 간다. 술 너무 많이 먹어서 회사를 못 가고 회사를 갔는데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혹은 이것들만 탐닉하느라 제대로 된 경제활동도 안 하고 가족과 싸우고 활동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중독을 진단 내리는 거죠. 내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생존과 도파민 때문인 건가요? 네, 이게 그냥 인류와 그냥 모든 생명체들의 뇌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발견한 실험이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1950년대에 캐나다 연구진이 발견한 건데 우연히 발견했어요. 쥐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가 어떤 지렛대를 누르면은 뇌 시상하부에 딱 전기 자극을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쥐가 그 다음에 가서 자기 혼자 그걸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뇌의 부분을 전기 자극하니까 기분 좋아진다는 걸 이제 쥐가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1시간 동안 막 7,000번을 누르고 이제 새끼가 태어난 쥐인데도 이 수유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뇌 특정 부분이 자극되면은 중독에 빠지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사람의 뇌에도 있는 거라서 우리가 너무 강렬한 자극, 그런 전기 같은 자극을 맛보게 되면은 그 순간 중독의 리스크는 누구에게 확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처음 먹어봤는데 이 술이 너무 다네? 라는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쾌락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거나 경험은 안 하는 게 좋다면서 그럼요. 그렇게 되면 내 일상의 모든 일상을 것들이 무너지죠. 다 무너진다. 그쵸. 너무 큰 역치를 느끼게 되면은 약간의 이런 만족들, 막 운동에서 느끼던 이런 도파민 같은 것들은 별로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1등 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삶이 더 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뉴스 기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박 가서 이제 한번 딱 777이 뜨면은 와, 너무 좋다. 집에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죠. 평생에 언제 그걸 또 느끼겠어요. 네. 그럼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중독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유튜브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술 중독, 마약 중독 얘기도 요즘 너무 많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중독에 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즉각 만족과 지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재밌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겠다. 근데 내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애 씻기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나면은 밤 11시다. 집에서 이제 소주 한 병, 뭐 그쵸, 맥주.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운동을 자고 합니까? 그다음에 취미 출근해야 생활을 합니까? 되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얘는 먹으면 바로 좋아져라는 거를 학습하는 거예요. 즉각 만족이에요. 즉각 만족에 도파민 시스템이 길들여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냉장고에 있는데, 집 앞에 편의점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스마트폰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즉각 만족은 못 이겨요. 근데 지연 만족, 예를 들어서 이제 테니스 치시면은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근데 테니스 치시면 항상 다 이기세요? 아니요. 저요. 그래서 열이 받아요. 저도 농구를 하는데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과 많이 하고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 워낙 많고 저 키도 작으니까 제가 못하고 막 밀릴 때가 많죠. 저는 못하는 포지션이에요, 농구를 하러 가면은. 근데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이제 운동을 하고 땀을 쫙 흘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이러면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지연 만족이에요. 우리가 한참 있어야지, 많은 걸 투자해야지 얻을 수 있는 지연 만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만족은 좋은 만족은 다 지연 만족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튜브라는 게 우리가 유튜브 채널 나 이제 성공하겠어라고 파면은 즉각 만족 잘 안 되죠. 엄청나게 준비하고 세팅해야 되고 채널 키워나가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려면 다 지연 만족을 해야 되는데 즉각 만족의 맛을 들여버리면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긴 영상보다 쇼츠가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60초 만에 만족이 돼버리니까. 그쵸. 요즘은 영화도 다들 끝까지 못 보잖아요. 얼마 전에 제 조카랑 이제 밥을 먹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조카가 나 오늘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내 친구는 거기 가서도 핸드폰을 보더라. 그럼 왜 영화관에 왜 왔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즉각 만족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뇌가 앞에서 그 재밌는 영화를 하고 있어도 그건 지연 만족이니까 2시간 봐야지 마지막에 느끼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중독이 위험한 건지 위험한 중독과 아닌 중독 좀 구분한다면요? 즉각 만족은 모두 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거든요. 요리에서 느끼는 그 지연 만족의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지겹거든.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가성비 떨어지는 것 같고 나 이 시간에 하고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은 또 그 묘미를 알거든요. 그 재미가 있죠. 네, 나를 위해서 뭔가 또 선물해 주는 것 같고 새로운 거를 찾고. 근데 그 결국 결과물 뭐가 더 건강해요? 이거는 뭐 답이 있는 문제거든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면 우리가 점점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고 우리가 쇼츠를 본다 그러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만 보게 되고 섹슈얼한 거, 폭력적인 것만 보게 되고 게임은 사실은 저는 너무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고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게임 그러다가 사행성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즉각 만족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위험하다.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나요? 저 이건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첫 술이 달다라는 분들이 이제 위험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유전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극추구성? 네, 자극축성이 강한 사람들이고요. 맞습니다. 위험 회피성은 또 좀 낮고 그래서 브레이크 없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담배나 술의 유혹이 누구나 오잖아요. 그때 위험 회피성이 좀 높고 자극축성이 낮은 사람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면은 가게에 중독자들이 많아요. 가게 이제 부모님 그리고 친척 가게도에 있어서 중독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뇌 시스템이 그런 거죠.
그런 기질을 이제 중독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발현시킬 수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아쉽게도 중독 물질을 이른 나이에 접하게 되면 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1형과 2형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2형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2형은 뭐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식 같은 걸 워낙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하고 늦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게 혼술밖에 없으니까 자주 접하게 하다 보면은 늦은 나이 30, 40대에 이제 중독이 되는 게 2형이고요. 알코올 중독 1형은 뭐냐면 10대 때부터 그 술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가계도에 이제 중독자가 있어요. 네, 어린 나이 때부터 술을 마시게 되고, 이분은 음주량이 정말 많고요. 남들에게 주당이라고 불리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당연히 예후가 더 안 좋죠. 저는 알코올에서는 좀 위험한 거는 뭐 다 저도 주변에 알코올 뭐 저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무조건 반주를 하는 사람들. 요거는 좀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경지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해가 떨어지면 술을 마시거든요. 네네네. 낮에 술을 못 먹겠어요. 네네. 막걸리야 뭐 낮에 먹고 등산하고 먹을 수 있긴 한데, 그쵸. 근데 낮에도 점심에 먹는데 소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습관화된 거죠. 그걸 보면서 야, 넌 점심에 소주를 마시네, 반주를 먹는 거지 하는데, 약간 속으로 이런 거 살짝 중독으로 갈 위험이 있지 않나?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고요. 제일 위험한 게 해장술입니다. 사실 그분들 중에는 나는 반주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해장술인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날 밤 술 마시고 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시간 지나면 금단 증상이 나와요. 손에 땀 나고 약간 손 떨리고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술 마시면은 깔끔히 또 사라집니다.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 편해지는 거 아니까 또 즉각 만족인 거거든요. 그분들 낮에 이제 먹었으면은 그럼 또 술기운 언제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니까 또 밤에 먹고 그건 다음날 먹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즘에 이제 아까 유튜브 쇼츠도 얘기해 주셨는데, 미디어는 우리 중독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게 미디어들도, 이게 기존의 방송국들도 다 유튜브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방송국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밀릴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 같이 그래서 더 짧고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쇼츠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되게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거 얻어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작품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 예를 들면 막 정말 EBS나 막 이런 곳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 중에는 정말 작품이다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삶을 배운다. 한 2시간 정도 보고 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들이 다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요즘은 언젠가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할 때도 이제 검색창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이 숏폼에 우리가 점점 더 길들여지게 되면은 텍스트를 읽는 능력, 그리고 지연 만족, 길게 보고 지연 만족하는 능력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미디어 사회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걸 더 부추기고 있으니까 좀 답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 수많은 중독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생각되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중독, 요거는 뭐 유튜브야, 뭐 쇼츠야, 중독이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삶이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중독은 어떤 거죠?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당연히 뭐 마약이랑 저는 도박, 술, 딱 요 세 가지가 탑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순서에도 동의합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특히 위험 회피성 낮은 사람들이 자극축성 높고 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결국에는 자제력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니까 나는 안 걸릴 자신 있어 라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실험실 쥐랑 똑같은 거예요. 마약이 들어가서 내 뇌를 자극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수면제 먹으면 자잖아요. 해열제 먹으면 열 떨어지고, 우리가 의지로 해열제가 들어갔는데도 나는 의지로 계속 연락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약이 들어가서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그래서 우리가 도박 이 중독 회로가 직접적으로 자극받으면 그냥 중독에 걸립니다. 이거는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돼요. 도박 역시 똑같죠. 우리가 살면서 언제 그런 짜릿한 느낌을 겪어보겠어요. 우리가 진짜 월급이야말로 대표적인 지연 만족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딱 오는 그 순간. 근데 이게 내가 그냥 한순간 했는데 몇 달치 월급이 한 번에 들어와. 이것만큼 짜릿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못 이겨요. 이거는 우리 뇌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 제가 너무 공익 광고처럼 너무 뻔한 얘기하게 되는데 시작을 진짜 안 해야 돼요.
마약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예를 들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뭐 처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영화 같은 거랑 그냥 보면 유추해 보면 내가 마약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이거 사실 찾을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어연찮게 뭐 클럽을 가든 외국에 그렇죠. 어디 갔는데 뭐 누가 지인이 누가 하는데 그냥 술 먹다가 너도 한번 해볼래? 괜찮아. 그러다가 딱 한 번 경험해버리면 네. 그때 이제 열리는 거지. 저 게다가 그때는 이미 보통은 내가 음주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미 자제력이 떨어져 떨어져 있는 있거든요. 상태니까. 전두엽 마비돼가지고. 그런 좀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도파민 만드는 방법 좀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연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네. 어떤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운동이죠. 운동 이상의 거는 저는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상을 오랫동안 배우신 분들은 명상에서 진짜 깊숙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껴보지 못해서 운동과 명상을 많이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리,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요리는 진짜로 여러모로 건강하고, 물론 저는 요리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건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뇌 건강과 신체 건강 모든 거 합쳐서 운동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운동도 유산소 운동이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햇볕 쬐면서 달리면 그거 이상이 없고요. 햇볕 쬐면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합성도 잘 되고, 운동하면은 유산소 하면은 30분 이상 하면 세로토닌 뇌에서 분비도 많이 되고요. BDNF라고 부르는 뇌 유래 신경 물질이란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누구나 늙어가잖아요. 요즘 노화에 대해서도, 안 늙는 법에 대해서도 막 되게 많이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죠. 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이에요. 이거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 우리 사람의 뇌가 나이 들면서 다 늙거든요. 다 쪼그라들어요. 다 쪼그라들어서 사실 김 작가님이나 저도 MRI 세밀하게 찍으면은 이미 뇌가 좀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대부터 이미 쪼그라들기 시작하거든요. 매년 일정 비율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꽤 큰 연구를 했어요. 어떤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스트레칭을 매일 빡세게 하는 그룹과 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룹을 해가지고 1년 뒤에 딱 재봤더니 스트레칭 열심히 한 그룹은 뇌가 쪼그라들었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다 쪼그라드니까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한 그룹은 안 쪼그라들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를 꾸준히 하면 BDNF라는 뇌 유래 신경 물질이 나오면서 뇌를, 파괴된 뇌를 회복시킵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뇌가 실제로 살아나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유산소로 농구 말고 뭐 하시는데? 저는 농구만 하죠. 농구를 근데 주 2회 정도 꾸준히 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유산소는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숨차게 뛰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테니스도 그렇고 농구를 하면은 우리가 머리 안 쓰냐? 아니잖아요. 사실 머리 엄청나게 쓰면서 합니다. 그거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줘서 전두엽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머리 굴리는 걸 계속 하니까 전두엽 기능에도 자극을 주고, 전두엽이 건강해지는 게 우리가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운동을 안 하시는 분에게는 뭐 요리라든가 명상이라는 이런 정적인 활동이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요즘에 느낀 건데, 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게, 제가 이제 테니스랑 그 러닝을 하다 보니까, 러닝은 그냥 혼자서 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테니스는 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칠 때 그 공에, 노란색 공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전 그걸 치면서 딱 2시간 동안 제 다른 생각, 그냥 제 유튜브 생각, 쇼츠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이 경기, 특히 이 공 하나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되게 스트레스와 내 생각이 깨끗해진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명상이라는 게 우리가 앉아서 막 이제 이러고 있으면 명상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소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한 1000마리까지 가고 뭐 엄청나게 잡생각이 더 많이 나거든요. 명상으로 정말 생각이 그렇게 말끔해지고 하는 분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수양을 단계가 통해서. 너무 어려워. 네, 어렵죠. 내가 생각했을 문턱이 때. 높아요. 전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테니스를 치면서 이런 공 하나에 집중하는 거, 아니면 그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는 골프. 골프도 뭐 예를 들면 인도어 같은 거나 실내 연습장에서는 딱 그것만 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타겟도 좀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러닝 하다 보면, 사실은 러닝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잡생각이 많지만 어느 순간 좀 이제 한 4km, 5km 넘어가면 그냥 약간 좀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런 것도 명상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김 작가님 얘기하신 게 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번에 쓴 그 빈틈의 위로라는 책에서 제가 농구하는 얘기를 꽤 할애해서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그 상태, 저도 농구할 때 똑같이 느끼거든요. 유튜브 생각, 진료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내가 모든 걸 잊는 그 딱 순간, 그 상태를 딱 몰입이라고 하거든요. 몰입. 이제 뇌과학자가 옛날에 발견한 건데, 몰입. 딱 그 몰입이 우리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해요. 가장 생동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고 몰입에 흠뻑 빠져들어갔다 나온 뇌는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한번 딱 씻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들 운동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잊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여행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왜냐면 해외여행 가면 그 순간에 집중해요. 새로운 게 너무 많고 우리 한국에서 뭐가 있든 간에 난 이미 여기 몰입해야 돼. 이러면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몰입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명상을 그래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몰입이 된다고 해요. 다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걸 못하고요. 그래서 몰입하는 나만의 도구들이 있는 사람이 잘 산다. 그리고 중독으로부터도 훨씬 자유롭게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독에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중독을 의지로 이길 수 있는지, 중독과의 싸움에서 혹시나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싸워서 이기려면 의지는 필수죠. 의지는 필수지만 의지로만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제가 당신의 의지를 약하다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되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분들이 여기 핸드폰 안 놓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굳이 그걸 왜 싸웁니까? 열심히 도망쳐 다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 다녀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이 술이라는 거, 중독이라는 걸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